연간 55km. 지구 자북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동하고 있는 속도입니다. 방향은 동쪽.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시아. 이상합니다. 40년 전 한국의 선승 타너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축이 바로 서면 동방에서 새 빛이 뜬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돌아가고 중국은 9조각으로 나뉘며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당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우주 관측 기관들이 발표한 데이터가 말합니다. 자북극 이동 속도가 4배 빨라졌다고.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40년 동안 무시했던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타노스님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과학과 영성 양쪽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타노스님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언이 어디서 왔는지. 스님께서는 단순히 미래를 추측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수행 끝에 도달한 깊은 의식의 상태, 해인산매에서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해인산매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잔잔한 호수처럼 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수면에는 하늘도, 산도, 구름도 있는 그대로 비칩니다. 왜곡 없이, 흔들림 없이. 해인산매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의 거울이 완전히 맑아져서 시간의 흐름마저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경지. 타너스님께서는 이 경지에서 지구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보신 것은 단순한 재앙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우주의 본질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드라망의 원리입니다. 인드라망. 고대 경전에 나오는 이 개념은 우주 전체가 보이지 않는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물의 각 매듭에는 보석이 달려 있고 하나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춥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가 빛나면 전체가 빛납니다.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자북극이 움직입니다. 기후가 변합니다. 화산 활동이 증가합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곳이 흔들리면 전체가 반응합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허물 벗기. 뱀이 성장하려면 오래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면 지구 자체가 오래된 것을 털어내야 한다고.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자기 이상, 기후변화, 지각활동 증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구가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변화가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님께서 수십 년 전 명상 속에서 보신 것들이 지금 과학 데이터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북극 이동, 지구 자기장 약화, 화산과 지진의 증가. 스님께서 영적 시야로 보신 것을 이제 위성과 관측 장비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기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북극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동북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우주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철새들의 길을 안내하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북극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 자북극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에 고작 10여 킬로미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년 50km 이상 점점 더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시베리아 방향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시아를 향해.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지구 내핵의 움직임, 외핵 철의 흐름 변화, 복잡한 유체 역학 이론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구의 자기적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타너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축이 바로 서는 날이 온다고. 그리고 그때 동방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른다고.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축 정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북국의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려보면 스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너지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 데이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공통된 경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꿈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 명상 중에 보이는 것들이 더 뚜렷해졌다는 것, 돌아가신 분들의 기운이 예전보다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고. 평소에는 이 경계가 두껍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면 이 경계가 얇아진다고. 마치 새벽녘처럼 밤과 낮 사이 어둠과 빛이 섞이는 그 시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 순간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전하려 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반대로 깊은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타노스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감각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각성의 시작이라고. 자기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차원의 경계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님께서는 그것도 보셨습니다. 특히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복잡한 역사를 함께 나눈 나라입니다. 타노 스님께서는 이 섬나라에 대해 무거운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양의 오행 사상에서 일본은 금의 기운을 가진 땅으로 여겨집니다. 금은 단단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기운입니다. 일본이 짧은 시간 안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기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력, 정밀함, 경제적 번영, 이 모든 것이 금의 특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행의 원리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기운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오르는 때가 있으면 기우는 때도 있습니다. 금의 기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노 스님께서는 일본을 감싸고 있던 이 기운이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셨습니다. 그 징후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의 수온이 기록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저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단순한 기후변화나 지질 현상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에너지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일본 열도가 이 에너지 이동의 길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방향을 바꿀 때 그 경로에 있는 바위가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듯이 일본은 지금 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역사 때문에 일본이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는 벌을 주는 심판자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두고 산이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돌아가는 과정. 바다에서 솟아올랐던 땅이 다시 바다와 가까워지는 순환. 이것은 우주적 균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이웃으로서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앙금과 자연의 흐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통받는 생명 앞에서는 국경도 과거도 의미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자비라고. 그런데 일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동북아시아는 하나의 판 위에 놓인 도미노들과 같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대륙에도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대륙의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용은 황제의 권위, 중앙 집권의 힘, 대륙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에너지를 상징해 왔습니다. 하나의 머리가 하나의 몸을 이끄는 형상, 그것이 중국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타노스님께서는 이 용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용이 9토막으로 나뉜 것이라고.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거대한 전쟁이나 유혈 사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보신 것은 폭력적인 분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산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구의 자기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이 대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셨습니다. 거대한 땅덩어리를 하나로 묶어두는 것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영적인 보호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변화와 함께 이 보호막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천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앙에 하나의 기둥이 있어서 전체를 지탱합니다. 그 기둥이 튼튼할 때는 아무리 넓은 천막도 하나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막은 자연스럽게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각자의 작은 기둥을 찾게 됩니다. 스님께서 보신 중국의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중심이 여러 개의 자율적인 중심으로 분산되는 과정. 이것은 붕괴라기보다 재편에 가깝습니다. 마치 큰 강이 바다에 가까워지면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로 나뉘듯이.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땅에는 그 땅을 지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이것을 수호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땅의 정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 에너지가 땅과 사람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적 감각이 열린 분들 사이에서 공통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륙의 수호령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기 전에 먼저 이동하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큰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동쪽,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님께서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릴 때 에너지의 중심도 함께 옮겨간다고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대륙을 중심으로 흘렀던 기운이 이제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심이 바로 한반도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날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는 자리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나타납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중력의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일까요? 스님께서는 이곳을 왜 새 시대의 중심이라 하셨을까요? 왜 한반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펼쳐보아야 합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이 등을 받치고 앞으로는 태평양이 열려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의 냉기가, 남쪽으로는 따뜻한 해류가 흐릅니다. 동서남북의 기운이 이 작은 땅에서 만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지형을 명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타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이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구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북극이 이동하면서 지구의 기운이 새로운 중심을 찾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기운이 안정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 부근이라고.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면 심장의 위치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쪽과 대륙 중심으로 흐르던 에너지가 이제 동쪽으로, 그것도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후천 시대의 시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타너 스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격암유록을 보십시오. 이 예언서에는 놀라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만 한반도만은 보전된다는 내용. 이곳이 새 시대의 피난처가 된다는 기록. 오래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해인 산매의 경지에서 타너스님께서 보신 것을 수백 년 전에 선인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진리의 눈으로 보면 같은 그림이 펼쳐집니다. 한반도가 새 시대의 중심이 된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온 세상의 기운이 모여드는 곳에는 그만큼 무거운 짐도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좁은 땅에서 이룬 경제 성장은 기적이라 불립니다. 동시에 이 땅에는 깊은 영적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불교, 유교, 무속이 수천 년간 공존해 왔습니다. 명상과 수행의 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가 한 공간에 존재하는 곳,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물질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신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4 문명.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의 이름입니다. 물질 문명의 극단을 경험한 인류가 다시 정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시대, 기술의 힘을 영적 성장에 사용하는 시대,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그 답도 남겨주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닙니다. 스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춥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인 거울은 모든 것을 흐리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맑은 마음은 진실을 보고 흐린 마음은 두려움만 봅니다. 바깥 세상이 요동칠수록 안의 고요함이 중요해집니다. 스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법도 전해주셨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걱정이 떠오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기대가 떠오릅니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떠오릅니다.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 그저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본질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이것을 매일 연습하면 내면에 내리 생깁니다. 태풍이 와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마음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보신 변화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따릅니다. 그 순간만 보면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 새 생명이 옵니다. 지구가 겪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탄생의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기르라고. 어떤 예언이 맞든 틀리든 어떤 변화가 오든 오지 않든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남을 돕는 손길, 이웃을 향한 따뜻한 눈길, 어려운 일을 품는 넓은 가슴. 이것이야말로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거울이 맑으면 어떤 풍경이 와도 그대로 비춥니다. 마음이 선하면 어떤 시대가 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예언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닦으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가꾸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이고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타너 스님의 예언과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 자료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열린 사고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타너 스님의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